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로 초보자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다육이를 일반 매장이나 요즘엔 시장통에도 간엽집에다 가면 다육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구입을 해서 집에 오셔서 이제 심는데, 다육이를 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화분을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좋은 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키우는 거. 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분을 선택하는 걸 상당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화분을 보면 이제 초보자님들이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꽃을 사고 화분까지 사려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간엽 화분들, 죽은 아이들 다 뽑아내고 거기에 심는다고 다육이를 구입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화분은 있는 걸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이즈죠, 사이즈. 다육이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얼굴이 작아집니다. 근데 그걸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간엽식으로 생각을 해서 다육이가 점점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성장은 합니다. 근데 얼굴이 커지는 게 아니라 목대가 굵어지는 거죠. 목대가 굵어지는데 이 머리 사이즈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이즈를 크게 잡아버리면, 화분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습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초보자들은 그 부분에 제일 취약합니다. 습 조절하는 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는 겉장은 보면 잎이 길고 아주 큽니다. 근데 속장은 보면 아주 작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장에서는 상토나 거름을 많이 넣어서 식물이 빨리 자라게끔 만듭니다. 물도 자주 주고 약간 방그늘에 만들어서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는 일반 매장이나 키핑장, 그 다음에 노지에서 키운다든지 일반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농장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진다는 거죠. 점점.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죠. 그냥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심는데 거의 초보자님들의 80%는 화분이 한 2배 이상 크다는 거죠. 식물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습이 문제인데, 화분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흙이 많다는 거예요. 흙이 많으면 습을 그만큼 많이 머금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게에서 심어주는 흙 속에도 이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아예 수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짝 마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화분을 크게 심어 가지고 가서 물도 한 번도 안 줬는데 웃자랐느니 뿌리가 썩어서 죽더락 했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원인이 그거예요. 물을 안 줬는데 왜 웃자랄까요? 물론 햇볕을 못 본 부분도 있지만 흙 속에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의 흙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가서 약간 그늘진데 통풍 안 되게 놔두니까 웃자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커지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웃자라기 시작하면 뿌리가 결국은 썩어 나갑니다. 왜? 통풍이 안 되고 습이 많기 때문에 웃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는 처음에 내가 선택을 하실 때 이 아이를 크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키울 것인지, 그걸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키핑장이나 노지에서 보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따글따글해갖고 엄청 이쁘게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 얼굴이 짧죠. 따글따글했고 정말 이쁘게 큰다는 얘기죠. 노지에서나 이런 그 키핑장이나 조건 좋은 데서 키우면.
이렇게 키울 것 같으면 화분을 적게 해야 되고, 쉽게 말을 하면 화분을 크게 잡으면 흙 속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우기가 힘든다는 거죠. 물론 화분을 좀 크게 해도 노지나 조건 좋은 데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이 아이를 대품이나 아니면 자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화분을 좀 크게 잡아도 됩니다. 단지 그 부분도 이제 물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어저께 제가 대품을 만들기 위해서 목대를 키우고 얼굴을 이제 굳히기 위해서 어지 식재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화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 아이는 일부러 키우기 위해서 화분을 크게 잡은 거예요. 한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심은 거죠. 대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육이를 심을 때 이 아이를 일단은 안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 죽이려면 초보자님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습조절인데, 일반 간엽 화분 좋다는 거죠.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뭔가 하면 일반 간엽 화분은 밑에 발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즉 다육이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육이 화분들은 발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통풍이 중요하다는 거죠. 통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 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래 위에 통풍이 돼야만이 흙 속의 수분을 빨리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계산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애초부터. 근데 간엽 화분은 섭을 빨리 말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섭을 많이 머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밑부분이 바닥에 딱 닿으면 통풍이 안 돼요. 왜? 통풍이 될 필요가 없죠. 섭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고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 간엽 화분을 쓰시되, 고는 화분은 밑에 이는 그 선반에 구멍이 있어서 아래 위로 통풍이 될 수 있는 조건이든지, 아니면 그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일반적으로 음료수 병 따끔 같은 거 그거 삼각형 모양으로 놓고 그 위에 올려 놓으시면 발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통풍이 되게끔 해준다는 거. 그래야 흙 속의 수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물론 햇빛 보고 좋은 조건에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얼굴 따글따글 해집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은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 베란다나 이런 데서, 거실이나 뭐 이런 데서 집 안에서 주로 키우기 때문에 통풍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화분까지 크다면 습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웃자라고 뿌리가 썩고 병이 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화분의 선택이죠. 화분이 크면 습 조절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심을 때 항상 가분수인 것처럼 다육이가 크게 화분은 적게 그렇게 심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흙을, 어떤 흙을 쓰고 좋은 흙, 나쁜 흙 뭐 이런 게 구분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화분을 크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분을 크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분을 크게 잡으면 습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맹심하십시오. 항상 다육이가 크게끔 화분이 적다는 느낌, 가분수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심어야만이 초보자들의 습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맹심하시면 대체적으로 웃자람도 잡을 수 있고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죽어야만이 내가 이거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건데, 뭐 갖고 와서 한 달 안에 죽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화분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풍, 제일 중요한 건 통풍입니다. 다육이에 있어서 통풍은 제일 중요합니다. 통풍이 안 되면 뿌리가 썩어버리면 뭐 하루아침에, 어제 저녁에 괜찮았는데 아침 되면 훅 갑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화분 사이즈를 다육이보다 항상 적게, 그래야만이 습조들도 가능하고 웃자람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맹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간중간에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일단 큰 일도 끝났고 공사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2, 3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